여러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배송기사가 쓰러지는 순간, 어느 중소상인이 문을 닫는 순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문 완료 버튼만 누르고 있죠. 최근 터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 속도로 팽창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고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안이 허술했다고 비판했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몇 년간 물류에서 금융, 광고, 해외 직구까지 전방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억 건의 거래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플랫폼 곳곳에 쌓였고 정작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 구축은 뒷전으로 밀렸던 겁니다. 빠르게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통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고된 사고가 터진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있거든요.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누리는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노동과 돈, 그리고 미래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배송 시스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벽에 주문하면 오전에 도착하고 저녁에 클릭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놓여 있는 이 놀라운 속도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한계까지 쥐어짜는 거죠. 배송기사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은 평균 200개에서 많게는 300개까지 올라갑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보장도 없고 산재 처리도 애매하고 과로로 쓰러져도 본인 책임이 되는 구조죠. 플랫폼은 속도를 요구하지만 그 속도를 만드는 과정의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배송 경로는 AI 시스템이 짜주는데 이게 또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단거리, 최소 시간만 계산해서 루트를 만들어주니까 화장실 갈 시간, 밥 먹을 시간 같은 건 애초에 설계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바로 페널티가 붙고 그 페널티는 수입에서 깎입니다. 그러니 기사들은 신호를 어기거나 과속을 하거나 무리한 배송을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편리함의 속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이 비용을 외주화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는 건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판매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이 겪는 현실은 배송기사 못지않게 가혹합니다. 물건을 팔았으면 당연히 대금을 빨리 받아야 다음 물량을 준비하고 직원 월급도 주고 할 텐데 쿠팡의 정산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완료된 후 정산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0일, 길게는 90일까지 가거든요. 3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나가고 재고는 쌓이고 판매자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이 판매자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것도 쿠팡이 연결해주는 금융상품을 쓰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금리가 연 18% 수준이거든요. 법정 최고금리 바로 밑이에요. 다른 은행이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상품이 5%에서 8% 정도인 걸 생각하면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운 이자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판 물건의 대금을 담보로 고금리 이자를 내야 하는 이 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정산이 늦으니 버티려면 대출받을 수밖에 없고 그 대출 이자는 판매자의 마진을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건 데이터 문제입니다. 쿠팡은 플랫폼이니까 모든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죠. 어떤 상품이 어느 시간대에 잘 팔리는지, 어떤 가격대에서 수요가 폭발하는지, 어떤 키워드 조합이 클릭률을 높이는지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중소 판매자가 몇 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성공 공식을 플랫폼이 데이터로 분석해서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판매자는 자기 손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키우고 있는 셈이죠.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을 모으는 건 판매자가 하지만 그 시장의 최종 수혜자는 플랫폼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왜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는 편리함에 만족하고 주문량은 계속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판매자와 배송기사가 감당하는 비용은 플랫폼 밖으로 밀려나 있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재무제표에는 성장과 혁신이 찍히지만 그 성장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는 빚을 내고 누군가는 몸을 망가뜨리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승자 독식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후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쿠팡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나면 다른 선택지는 점점 사라지고 판매자도 배송기사도 소비자도 모두 이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플랫폼의 협상력은 더 강해지고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가 더 무서웠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한 기업의 시스템이 너무 비대해져서 한 번의 사고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노출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편리함의 최종 비용은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지금은 판매자와 배송기사가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도 돌아옵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 가격 협상력도 사라지고 독과점 구조에서는 품질과 서비스가 정체되거든요.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비자도 플랫폼이 정한 룰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의 편리함은 미래의 선택권을 담보로 얻은 거죠. 그렇다고 이 영상이 쿠팡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쿠팡을 쓸지 말지는 결국 본인 판단의 몫이겠죠.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편리함을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편리함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 대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이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은 언젠가 더 큰 비용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시선입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조가 지속 가능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편리함의 가격표를 정확히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이 개인의 소비 방식일 수도 있고, 제도적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편리함은 공짜가 아니고 속도에는 항상 비용이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속도와 편리함 뒤에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너짐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